안녕하세요. 2차 전지 산업과 자동차 산업 관련 기업을 끝까지 추적해서 분석해 전달해드리는 대의원 멘토 한중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도와드릴 기업은요. 이 PPT에도 제가 띄워놨듯이 이 삼진 L&D입니다. 자, 삼진 L&D 제가 여러분들이 이 삼진 L&D를 손에서 떠나 보낼 때까지 여러분들이 뭐 손절을 하든 매도를 하든 익절을 하든 어떤 방법으로든 여러분들 손에서 이 HTS나 MTS에서 빠져나가는 그 순간까지 제가 이 삼진 L&D 너덜너덜하게 아주 탈탈 털어서 분석해 전달을 해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이 삼진 L&D 대항하기 전까지 저와 함께 끝까지 가주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진 L&D 첫 영상인 만큼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 좀 니즈를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켜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해봤는데, 주가가 결국에 제가 주주여도 주가가 상승하느냐 아니면 횡보를 하느냐 아니면 주가가 떨어지느냐, 이런 주가의 방향성에 대해서 사실 가장 궁금해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주가 방향성을 알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죠, 여러분들? 바로 이 삼진 L&D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이 삼진 L&D가 무슨 기업, 어떤 기업이고 어떤 사업, 무슨 사업을 하는지, 거래처는 또 어딘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이 성장성은 있는지, 현재까지 나왔던 이슈들이 추가적으로 미래에도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해당 이슈 별도의 다른 이슈들이 나올 만한 게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 알아야지 그때 돼서야 이 삼진 L&D의 주가가 상승할지 아니면 횡보를 할지 아니면 주가가 떨어질지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삼진 L&D 제가 팩트 체크 해드릴 겁니다. 앞으로 이 삼진 L&D를 계속해서 분석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적정 주가라던가, 사실 근데 삼진 L&D가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 재무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적정 주가는 재무적으로 좀 구하기는 어렵고요. 고평가, 저평가 이런 부분들만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차트적인 부분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저와 함께 이 삼진 L&D를 분석해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이 삼진 L&D를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지만 추천이 아니라, 저는 제3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 이 삼진 L&D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팩트만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는 겁니다. 투자의 방향성 결정은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거니까 저의 팩트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투자하실 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삼진 L&D 관련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삼진 L&D가 무슨 회사인지는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짧게 한 몇십 초 만에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 삼진 L&D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전기 전자기기 구성 부품 및 이 정밀 사출 부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부품 사업부는 이제 우리 소위 말해서 LCD라고 하죠. LCD나 그리고 2차전지 부품 등이 있고요. 그리고 제품 사업부에는 뭐 부품 관련된 뭐 금형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LED 조명 제품이라던가 이런 게 있고요. 주요 매출처가 현재 삼성 디스플레이와 그리고 삼성 SDI 그리고 뭐 솔루엠 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 설명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고, 자, 이 삼진 L&D가 그럼 최근까지 이슈가 됐던,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던 그런 이슈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바로 2차전지죠. 2차전지가 엮인 것도 어떤 게 엮인지 기억을 하시나요, 여러분들? 물론 여러분들이 보유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삼성 SDI. 이 삼성 SDI의 이 원통형 배터리, 그 캡을 이제 뚜껑이라고 하죠. 이 캡을, 가스켓을 공급을 하면서 그에 따른 이슈를 계속해서 받아왔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이 삼진 L&D의 매출이 과연 이 부분에서 가장 크게 나오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이번 분기에서 이제 매출 비중을 좀 살펴보면은 2차전지와 ESS 등의 사출 부품이 매출 비중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적은 매출 비중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절반에 가까운 매출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 부품 사업과 금융 사업을 좀 살펴보면은 국내와 그리고 해외
제품 관리를 진행을 하면서 판매 조직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주요 매출처는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솔루엠, 삼성 SDI, 삼성 디스플레이, KMBT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중요한 거는 삼성 SDI예요. 그러면은 이 해당 매출이 과연 늘고 있나? 왜냐? 삼성 SDI가 여러분들 북미 쪽으로도 현재 증설을 계속해서 하고 있죠. 합작법인을 설립을 하면서 이 공장 증설, 즉 캐파를 늘리기 위해서 공장 증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만큼 이 공급 계약을 따내면 따낼수록 이 삼진 L&D도 이 가스켓에 대한 매출 비중이 올라가야 하거든요.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야 하는데 현재 보면은 매출이 줄어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이나믹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ESS 부분에서 매출 성장이 이루어지는지 앞으로 우리가 이거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인 재물을 좀 살펴보면은 딱 봐도 이제 마이너스가 좀 많죠. 적자를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이제 적자를 지속을 하고 있는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 부품의 수익성 부진이랑, 그리고 작년 초에 반도체와 이제 관련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원가 부담이 증가한 원인이 있고요. 그리고 당기순 손실 같은 경우는 이 환율 변동에 따른 환손실 발생에 따라서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좀 중요한 거를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바로 유동 비율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유동 비율을 보려면은 당연히 차입금은 일단 체크를 해야 되고요. 유동 자산과 그리고 유동 부채를 체크를 해 봐야 합니다. 이 유동 비율을 구해 보면은 현재 이 700억과 그리고 대략 900억, 910억 정도 되는 금액이 있는데, 부채가 현재 910억이죠. 유동 자산보다 현재 부채가 많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유동 비율로 구해 보면은 77% 정도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원래 이 유동 비율이 200%는 나와야지 괜찮은 기업이다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100% 이상은 기본적으로 나와야지 그래도 안정적이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100% 이하이기 때문에 문제가 좀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 유동 비율이라는 게 1년 내 단기간 이제 돈을 갚을 수 있는 이 기업의 능력을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100% 밑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부채가 그만큼 많다라는 거고, 당장 이 현금화 할 수 있는 1년 내에 당장 현금화 할 수 있는 자금이 바로 700억 정도인데, 이 자금보다 1년 내에 갚아야 될 돈이 더 많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단기간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 뭐 100%는 아닙니다. 뭐 그 안에 이제 유동부채를 갚고 이러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유상증자를 진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자, 보통 제3자유증이 아닌 이상 그 유상증자는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이제 현재 주가도 굉장히 조정을 받은 시점인데, 유상증자까지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주가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계속해서 추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추적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제가 해드릴 겁니다. 제가 앞으로 추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릴 거니까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이제 그 삼성 SDI 공급 계약이 계속해서 나온다던가, 아니면은 사무기기 쪽 이제 매출이 추가적으로 더 크게 발생을 한다던가, 이런 쪽으로 이제 흘러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대응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무적인 부분들, 현재 리스크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과연 차트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어느 구간이 좀 대응 시점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좀 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